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네, 군의교육지원청 장하사 정선혜입니다. 한금 같은 주말에도 이렇게 수업에 대한 열정으로 수업 나눔 한마당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 분의 발표자가 여기 계시는데 제가 첫 타임을 맡았습니다. 미술과의 핵심 역량 함량을 위한 교육과정 기반 수업 설계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한 35분 정도 함께 할 텐데요. 이미 이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표하지 않았던 수업 사례들로 한 번 더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여력이 좀 안 됐고요.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서 설계하면 될 것인지 이후 보여드릴 수업 사례 몇 가지만 참고하셔도 아마 감을 선생님들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하셔서 선생님 학교 실정에 맞게 또 가지고 계신 교과서에 맞춰서 수업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미술 교육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학교 교육에서 미술은 바른 인성과 그리고 문화적인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핵심 교과로서 미술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면서 자기 이해를 돕고 시각 이미지를 매개로 소통하면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과로, 그리고 그 문화 이해를 통해서 문화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교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미술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 미술과 교육 과정을 좀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이 미술이라는 그 교과를 배우면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미술을 통해서 인성을 키우고 일상과 삶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시민으로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공교육 안에 있는 미술 교사로서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평가 계획을 만들 때 이러한 고민을 반영을 해서 인성 덕목이나 그 사회적 가치가 있는 그런 주제 표현으로 다양한 영역과 미술을 관련지어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학생 스스로 생각해볼 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었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그 교실 아이들은 미술을 전공하는 그런 그 아이들보다 작품을 감상하고 즐기는 관람자 또는 미술을 소비하는 형태의 사용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실기 위주의 수업과 문화 이해 그 수업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절하게 잘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제가 나에서 여기 보면 어떤 자신의 어떤 감정이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에서 내 주변의 자연과 환경으로 시야를 이렇게 넓혀 나가고 더 나아가서 사회 현상을 이용한 주제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모둠 활동이나 탐구학습으로 학생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 보려고 했고요. 모든 수업은 주제와 연계된 작품이나 이렇게 작가를 선정을 해서 학습 목표와 연결시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다양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해보고 미술 용어를 사용을 해서 글을 쓰거나 발표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림을 보고서 작품의 의도를 해석하고 비평하고 하는 그런 것, 그러려면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적인 배경이 있어야 하겠죠. 그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런 말처럼 보이는 것이 많아지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피카소는 뭐 입체주의다, 고흐는 인상주의다, 뭐 이 특징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달달 외워야 되는 이론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만이 뭐 예술일까? 작가를 작가 수업을 할 때는 뭐 프리다 칼로와 앨리슨 네퍼 작품을 보고서 배울 점은 뭘까?
그리고 뭐 소녀상이 만들어지게 된 사회 현상을 찾아보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정도의 감상 영역을 강조해서 다뤘습니다. 다음은 미술 교과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미술 교과의 목표가 4가지가 나오고요. 쭉 보시면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적 융합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문화 이해 능력, 그리고 자기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이라는 2015 그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하고 난 후에는 이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성장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용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요거 내용 체계죠. 학생들이 알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핵심 개념과 기능을 체계화시켜 놓은 것인데요. 체험, 표현, 감상이라고 하는 3가지 영역이 있고 일반화된 지식으로 핵심 개념을 설명해 놓았고요.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 요소와 기대되는 능력, 기능이 합쳐져서 수업의 기준이 되는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 요소를 잘 활용을 하시면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할 것, 학생이 알아야 할 것을 알 수가 있고 체험, 표현, 감상의 각 영역별로 이렇게 성취 기준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수업을 설계하실 때에는 이 성취 기준에서 골라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활동 내용을 설계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수업을 설계할 때 즉 평가 계획을 만들 때에는 체험, 표현, 감상의 이런 성취 기준을 모두 통합해서 계획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수업의 흐름입니다. 체험 활동으로서는 주로 주제를 발견하는 활동으로 썼고 표현 활동은 실기 활동이 되겠죠. 발상하고 제작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활동, 그리고 작품 안에서 의미를 찾아 그 해석하고 비평하며 가치 판단하는 감상 활동을 통해서 이 3가지 체험, 표현, 감상이라는 영역을 이렇게 통합해서 재구성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이를 과정 중심 평가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핵심 역량과 성취 기준에 기반한 수업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업한 것들은 코로나 이전의 수업이라서 어찌 보면 전통적인 그런 표현 방식으로 수업한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죠. 미술교과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나, 우리, 자연, 이런 사회, 이런 내용을 담은 주제 표현 3가지와 그다음에 디자인, 조형 요소와 원리 활용, 이거는 추상 표현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상 표현, 매체 활용이라는 미술 교과서 안에 필수적으로 담겨져 있는 영역별 3가지 수업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수업에서 교육과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서 보완하는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신과 세계 이해하기라고 하는 수업인데요. 수업의 의도는 나를 한번 이렇게 발견해보고 정체성을 찾아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로와 연계해서 수업하기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제가 고등학교에 주로 많이 있어가지고 생기부를 쓸 때에는 학생들에 맞게끔 생기부를 작성하는데 꽤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성취 기준은 이제 1번이 체험이죠. 02가 표현이고 03이 감상입니다. 체험, 표현, 감상을 이렇게 골고루 통합해서 성취 기준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함량되는 교과 역량은 저는 요 세 가지 정도로 맞추었습니다. 이런 미술 교과의 핵심 역량에 따라서 수업을 자신과 세계 이해하기라는 수업으로 첫 번째 체험 단계에서는 나를 발견하는 활동,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재미있게 나를 발견하는 활동에서 그다음에 표현에서는 표현 활동으로는 상징과 은유로 표현을 해봅니다. 이때 연계 작품으로는 몽유도원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몽유도원도가 그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이잖아요. 간념산수화죠, 그죠? 추후에 간념산수의 이후에 나타난 진경산수와 풍속화까지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회화의 변천 과정에 대한 어떤 감상 부분을 다뤘고, 그리고 교과 융합으로서는 국외교과와 융합을 해서 동화책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두 번째 수업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곰손도 금손으로 곰손 탈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선생님, 이거 퀄리티 어때요? 좀 좋아 보이죠? 또 잘해 보이죠? 근데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한 몇 분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1시간? 진짜 솔직히 말하면 10분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카톡 보내실 줄 알잖아요. 카톡 보내실 줄 아시면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카톡을 못 보내시는 선생님은 이 시간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하나 더 보실게요. 자, 모두 제 얼굴이 나오잖아요. 모든 영상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까처럼 뭐 발렌타인데이 때 애들에게 보낸 편지였거든요. 이렇게 또 지금 영상처럼 조종례 때 이렇게 말을 막 쓰는 것보다는 이 영상 하나와 간단한 그냥 주제 정도만 주면 애들에게 더 약간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영상, 강의 오프닝 영상이나 조정례 음영 영상, 뭐 영상 편지 등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즐겁게 수업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수업 준비를 안 해서 주눅이 들면 애들도 그걸 눈치를 금방 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야 애들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요 아래 관종입니다. 관심종자 아시죠? 지극히 관심종자라서 얼굴을 정말 나오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첫 화면에도 일부러 제가 한번 나와보고 싶어서 그렇게 나왔는데 선생님들 얼굴 보이시는 거 좀 그러시잖아요. 애들이 이제 캡처도 하고 호작질이라 그러나 이렇게 낙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형해 주는 거는 불가하고 못생기게 만들어서 좀 그게 그런데 저는 이제 관조이니까 그런 거 개의치 않아서 저에게 이제 맞는 방법을 시행착오 끝에 좀 찾아냈습니다. 아직도 무름투성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서 혹시 맞는 저와 성향이 비슷하신 선생님께서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온라인 수업 사례들과 또 그것을 어떻게 제작했는지를 나눔을 하려 합니다. 자,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나요? 목차. 이제 이해하셨,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한 5초 뒤에 반응이, 5초 뒤에 반응이 오시더라고요. 이 분이요, 정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완승한 챔피언이었는데, 이날 목을 차이고 나서부터는 급강하게 하향세를 겪었다는. 목차 중요합니다. 자, 이분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챔피언분께. 진짜 목차입니다. 이 목차는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만드는 순서이자 오늘의 목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썸네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의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때 약간의 오프닝 영상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같이 만들어서 띄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을 띄웁니다. 이거는 제가 촬영하는 건데 역시나 저는 제 얼굴을 크게 나오게 해서 유튜버를 좀 따라했다고 할까요? 유튜버처럼 찍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영상 편집은 이 오프닝 영상과 강의 촬영한 영상을 이어 붙이는 작업이고요. 맨 마지막에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를 합니다. 이제 목차 순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영상 편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썸네 오프닝 영상이.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오프닝 영상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냥 강의 영상이 바로 나왔었는데 오프닝 영상에 들어가니까 약간의 이목을 끌고 동기유발에 한 몫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편집 보다가 아니라 영상 편집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쉽게 썸네일이 아까 10분 만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썸네일이나 오프닝 영상이 가능한데 초보자분들도 깔끔하고 눈에 띄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포토샵을 사용하거나 전문가만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어플 하나로 아주 손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드는 순서는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멸치라는 앱이 있습니다. 진짜 멸치라고 쓰시면 돼요. 약간 임팩트 있죠. 저는 영어인 줄 알았는데 멸치라고 쓰시면 되고요. 일단 멸치 앱을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멸치 앱 메인 화면이에요. 간단하게 돼 있는데 요 바에 메뉴 바에 들어가시면 원하는 그 느낌들이 있습니다. 연애, 광고, 오프닝 영상, 클로징 영상,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요 아래 그거에 맞게 콘텐츠가 뜹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만들었던 영상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잘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걸 클릭해서 사진이랑 글자만 입력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매체보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매체가 중요하네요. 매체가 안 들어가니까 아무리 본질을 담으려고 해도 담아지지가 않네요. 참 오늘 또 큰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연달아 말씀드릴게요. 삶을 주제로 한 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그 자기 성찰의 기회를 주는 요즘 작품들을 통해서 한번 아이들과 했던 감상 수업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오른쪽 같이 이제 그리라고 했거든요. 지금이 2021년이니까 30년 후에 2056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려보라고 했는데 선생님들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더 이상 여기 부동산 사실 필요 없고 화성으로 우리가 갑니다. 대다수의 18 아이들은 화성으로 다 간다고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리고 학교는 더 이상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고 학교가 찾아옵니다. 학교가 막 굴러가서 오던지 뭐 인터넷으로 오던지 하여튼 오고 또 중요한 거는 환경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성에 가는 이유도 지구가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화성으로 간대요. 그리고 여기 밑에 친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안경이 시력을 항상 맞춰줘요. 안경에 대한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았어요. 안경이 휴대폰 기능을 다 하고 학교는 굴러오고 화성과 지구는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달고 다니는데 이것도 면허증이 있어야 된대요. 여기 글 읽어보면 재밌게 잘 썼더라고요. 또 유전자를 복구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고 얘도 안경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2056년이 되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
어떤 내용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까 미술 수업을 통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가장 좋은 예술 경험, 특히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좋은 예술 경험을 주면 그게 인생의 든든한 힘이 되고 놀이처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문화예술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중고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이런 문화예술 교육을 충분하게 받았을 때 행복감과 자아 존중감이 상승하고 또 자기 효능감이 향상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면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했던 그 감상 수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센 홀러라는 그 작가의 독일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이제 테이트 모던에서 영국의 테이트 모던에서 했던 전시인데 테이트 모던에서 이 사람한테 그 공간을 변화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일반적인 그런 작품을 전시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인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품을 감상한다는 의미보다는 체험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한 가지의 그냥 그 보는 거, 뭐 만져보고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관객과 만나는데 이것도 그런 이제 종류의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줄을 서서 미끄럼틀을 이렇게 탑니다. 타면서 자기 그 어린 시절의 기억도 떠올리고 여기서 막 온갖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그 예전에 기억했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미술관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또 쌓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기억을 되살리고 아이들은 또 새로운 그 경험을 미술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올라퍼 엘리아스는 이것도 많이 알고 계신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테이트 모던에서 한 작품인데 이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사람들이 미술관에 딱 들어왔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1대1로 딱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온전하게 그 작품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서 이제 자기와 작품 사이에 앉아서 여기 공간에 앉아서 자기 생각을 하면서 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인공의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자연을 통해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광대하고 웅대한 그런 감정들을 느낀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현대 사회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혼자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만든 이제 기획이에요. 이제 이걸 실제로 설치를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제 기획한 작품은 깜깜한 미끄럼틀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에 대해서 나름 심오한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 아이한테 물어보고 어떤 걸 했는지 써놨거든요. 얘는 캄캄한 미끄럼틀을 미술관에 설치를 하겠대요. 아까 이제 그 작품 본 것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지만 왜 캄캄한 미끄럼틀을 설치하냐고 했더니 이 미끄럼틀을 타면 한 번 타면 멈출 수 없고 돌아갈 수 없고 끝이 어딘지 모르고 캄캄해서 두려움도 되고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된대요. 이게 자기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뭐 꿈보다 해몽이지만 하여튼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이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아이는 이게 이제 그 거미줄 놀이기구인데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중학생들이 이게 올라가는 게. 근데 이거를 설치해서 자기가 예전에는 힘들었던 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에 대한 느낌.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거를 하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얘네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이 굉장히 깊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오른쪽에 간지럼 기계는 참 얘는 평소 그 생활대로 아주 해맑게 간지럼 기계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겠대요. 간지럼 기계가 단계가 있고 강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간지럼 강도를 조절하면서 이걸 미술관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옛날 그 친구들하고 있었던 일 생각하면서 아주 재미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예, 요거를 이제 보고 앞에 우리가 그 테이트 모던에서 설치됐던 미끄럼틀이나 뭐 이런 태양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정말 공간이 중요한 것 같고 아이들이 생각할 때도 그런 비슷한 느낌들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고 난 다음에 꼭 이제 활동지를 작성했는데 아이들의 생각도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길거리에 있으면 아무나 그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미술관에 있으면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라서 여기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런 가치에 대한 거, 다른 거죠. 이 다름에 대한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잘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감동을 받았던 거는 훌륭하고 가치 있는 미술 작품이란 어떤 것인지 각자 자기의 생각을 적으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뭐 다른 건 다 비슷하고 뭐 창의성이 있고 뭐 이렇게 적었는데 어떤 아이가 독창성이 있고 시도하지 않는 것을 도전하는 작품, 그 밑에 이런 건 기준이 없대요. 좋은 작품은 기준이 없고 누군가에겐 훌륭한 작품이겠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뭐 그림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죽은 아내의 그림이면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그 작품은 가장 소중한 작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글을 보고 중학교 1학년인데 얘가 평소에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바람직한 애는 아닌데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상을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미술 사적이나 뭐 도상학적이나 이런 쪽으로 훌륭하거나 뭐 의미 있거나 뭐 인정받은 그런 작품뿐이 아니라 지금 현대 미술이 점점 이제 개인의 소소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사고를 좀 심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느낌으로 작품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이런 작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 작품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이런 질문들이 확장해 나가다 보면은 자신만의 그런 어떤 그 미술 작품을 바라보는 또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은 또 즐거움을 또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만의 또 생각이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매체나 뭐 소프트웨어, 과학기술 뭐 이런 데 끌려가기보다는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삶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미술 수업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아마 이 사회를 또 자신을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을 이렇게 키울 수 있고 또 이제 뒷부분에 있듯이 이런 것이 또 표현까지 이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저는 받았고요. 예, 하여튼 오늘 강의 해주신 이경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톡으로 안내 드렸는데 오늘 그 내용 전체는 그 수업 나눔 포털에 이제 등록될 테니 나중에 수업 나눔 포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치시는 대로 본부 주소에 한번 접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톡에 드렸던 그 QR에 접속하셔서 설문까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